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젊은 어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어미 이태준. 권 의학사가 H도청 위생과로 취임되던 해 여름이었다. 그는 디스토마균을 연구하러 토질병으로 유명한 에스코울 어느 강변천에 가묻고 있었다. 여관이 없는 곳이라 사가에 들어있는 탓으로 손 씻을 때 하나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 의사는 아침에 세수를 하려도 대야를 달래들고 샘터로 찾아갔고 저녁 후에 손발을 씻으려도 샘터로 갔다. 그날 저녁도 어슬어슬해서 샘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수수밭 머리를 지나설 때였다. 저 좀 보시라우요. 웬 젊은 부인이었다. 평안돌아 얹은 머리에 수건을 썼고 아래 위 흰옷을 입었으나 수건 위에 꽃송이처럼 붉은 댕기 끝이 드러나는 것을 보아 상복은 아니며 얼른 보아 좀 다혈질인 여자였다. 나 말이요? 예, 무슨 노릇을 해서나 갚을 것이니 돈 30냥만 취해달라우요. 돈이요? 대간절 당신이 누구시오? 권 의사는 그 인물과 그의 주문이 너무나 돌발적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찾아가 말하겠소이다. 시제 쓸 일이 급하니 30냥만 취해주시면 무슨 짓을 해서나 갚아드릴 것이니요. 권녀의 얼굴은 당홍처럼 붉었다. 말이 떨어지면 굳게 다무는 입술과 잠시를 제대로 뜨고 있지 못하는 눈의 초조함을 보아 부끄러움만으로 붉어진 얼굴은 아니었다. 무슨 일인지 극도의 흥분과 굳은 결심이 있어 보였다. 권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얼떨떨해 섰으니까 그는 좌우를 한번 둘러보더니 더욱 애원하는 말이었다. 시제 좀 돌려주시라우요. 예? 권은 힐끔힐끔 권례의 얼굴 생김을 뜯어보면서 지갑을 꺼내었다. 출장비를 두둑히 타가지고 와서도 별로 쓸데가 없던 차라 상대편이 젊은 여자인 만치 허황은 스러우나 돈 3원을 아끼지 않았다. 권녀는 돈을 받아들더니 희색이 만면해지며 이런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함자 누숙하시디요? 네. 밤이었다. 권은 호젓한 시골의 객창이라 심란하던 끝에 그 믿을 수 없는 여인의 그림자가 자꾸 눈에 밟혀졌다. 시골서 보기에는 제법 희고 태나는 그의 몸 맵시가. 그래서 일찍부터 촛불을 끄고 모기장과 발을 들였을 뿐 미닫이는 두 짝 다 열어놓은 채 누웠다가 나중에는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나 신발 소리를 기다리던 귀라 권녀가 정말 찾아와 방에 들어설 때 권은 곧 잠을 깨었다. 곤이 줌하시는데? 권녀의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그는 잠자리에서 빠져나온 듯 얼른 보아 겉옷이 아니었다. 별이 총총한 밤이라 상대편의 얼굴까지 희끄물에 나타났다. 권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거기는 모기가 덤빌 텐데 하니 권녀는 두말 없이 모기장 안으로 들어왔고 두 모기장 안으로 들어와선 속꽃 바람이어서 부끄러움을 타는 것처럼 이내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권은 자던 머리에도 어이가 없었으나 생각해보면 그를 무례한 계집이라고 나무랄 용기는 없었다. 자기부터 어두움 속에서 그를 기다리던 군자는 아닌 사나이였다. 다만 이 계집에 사내가 알면 하는 불안뿐이었다. 집에서 알면? 알 사람도 없고 알아야 덤빌 스나이도 없고 하고 권녀는 가느다란 한숨을 흘리면서 머리채를 베개 위로 넘겼다. 거의 동틀 머리가 되어서다.
여태 향락에만 취한 듯하던 권녀가 의외의 어깨를 들먹거리며 울기를 시작했다. 자꾸 우는 바람에 권은 자꾸 케어 물었다. 권녀의 사정이란 이러하였다. 권녀의 어머니는 일찍 혼자 되어 읍에서 술을 팔아 맏딸인 권녀를 보통학교까지는 공부를 시키었다.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4년 동안 지체는 났지만 권녀의 복스러운 인물 하나로 상당한 통원처도 많이 있었으나 혼인하고도 공부시킨다는 바람에 또 시골이 아니오 평양 성내라는 바람에 어떤 치과 의사에게로 출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된 품부터 상스러워 쓸데없이 욕지거리와 술 잘 먹고 계집질 잘하고 싸움 잘하고 어떤 때는 부모까지라도 치려 덤비는 성미였다. 권녀가 공부 더하기가 소원이라니까 혼인하고도 공부시킴네 하고 데려가고는 공부는커녕 신문 한 장 볼 새 없이 바쁜 시집살이인데다 남편이 허랑하여 살림은 살아갈수록 어려웠다. 자식이라고 혼인해서 곧 가진 아들 하나가 있는데 겨울이라도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는 아이를 발길로 차기, 눈 구덩에 집어내던지기, 아내 머리채를 밟고 사매질하기, 도저히 그 꼴을 당하고 살아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계집된 죄거니 하고 살기를 5년째였다. 한데 하루는 어디서 계집 하나를 달고 와서 방을 내라는 것이었다. 대동강 얼음이 여물어 트는 소리가 쩡쩡 울려오는 밤인데 어디로고 방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남편의 성미를 아는 그라 아랫목에서 자던 아이는 윗목으로 끌어다 누이고 저만 나오니 아이까지 끼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권녀는 더 분을 누르지 못하고 발악을 한 죄로 이혼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깟 놈, 그따위 사내 놈이야 100번 헤어진들 눈썹 한 대 까딱하랴만 더럽도록 끈끈한 것이 모자의 정이었다. 새끼를 떼어놓고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남이 되어 오고 보니 자식의 모양은 자나깨나 두 눈의 티처럼 걸리었다.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읍을 떠나와 벌이도 없는 늙은 호러미의 주머니를 떨어 100리나 되는 평양으로 왔었다. 전날 시집엔 들어서도 못하고 가까이 지내던 이웃집에 들어가 몰래 자식을 불러왔다. 5살 나는 아들 녀석은 어미를 보자 으앙 소리를 치고 달려들어 목을 끌어안고 부비며 울었다. 그러나 남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무를 수도 없어 사흘 만에 비녀를 팔아 자식의 군것질을 시켜달라고 주인 댁에 맡기고 자식이 못 보는 데서 떠나오고 말았다. 와서는 곧 그 집으로 편지를 했다. 답장엔 경일이가 몹시 어멈을 찾는다는 것인데 어떤 때 답장에는 경일이가 길에서나 남의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저의 어멈 비슷한 모양만 보면 쭈르르 달려가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그만 낭망하여 혼나간 아이처럼 후들후들 떨고 섰다는 말도 씌어왔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권녀는 더 견디지 못하고 저녁 때거나 밤이거나 앉았던 그 모양대로 일어나 평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가서는 번번이 왜 왔던가 후회되었다. 자식을 데리고 오자니 저희 할멈과 애비가 주려하지 않고 두고 오자니 걸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더구나 경일의 옷주제가 사나운 것을 보고도 빨아 입히지 못하고 겨우 뚫어진 것만 기워주고 올 때에는 더욱 뼈가 저리었다. 친정에 와서는 밤을 새워 상리를 하였다. 강변이라 사공들이 옷을 맡아다 빨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여 돈이 1원만 모여도 지전으로 바꾸어 경일에게로 붙이곤 하였다. 나중에 들으면 경일이는 한 푼 써도 못 보고 그 할미가 차지하는 줄도 알았지만 그래도 붙이지 않고는 못 견디었다. 경일이 할미는 큰 수나 생긴 것처럼 경일이 모에게 하고 가끔 편지를 띄웠다. 경일이가 배를 앓는다는 둥
고를 앓는다는 둥 약을 얼마치를 먹여야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걸려는 온 동리를 헤매고 돌아다녀 돈을 모아 부치었다. 이번에도 경일이가 이 질로 다 죽게 되었으나 돈 30냥이 없어 좋은 약이 있다는 것을 못 써본다는 편지가 왔다. 권련은 허망지망 돌아다녔으나 또 이런 한 장을 구할 길이 없었다. 웬만한 데는 다 된양, 10냥씩 묵은 빚 때문에 찾아가도 못하고 속만 졸이고 있는데 평양서 아는 달구지꾼이 하나 왔다. 모르니 경일이가 정말 몹시 앓는다는 것이었다. 권련은 산다는 사람만 있으면 살이라도 깎아 팔고 싶었다. 달구지꾼은 이날 밤으로 돌아가는데 이 좋은 인편에 못 보내나 생각하니 기가 바짝 올랐다. 경일에 알아 자빠져 죽어가는 꼴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었다. 권련은 끝간 마음으로 와 있다는 소문만 듣고 본 적은 없는 권 의사를 만나려 한 것이다. 그 사람이면 돈 3원쯤은 주머니에 가졌을 것이니까 돌려만 주면 몸으로라도 갚지 하였다. 전에 경일의 애비를 보면 갈보나 기생들의 금리를 외상으로 박아주고는 모두 오입질로 탕감하는 것을 보았다. 권련은 권 의사의 인격을 생각할 여지 없이 거기 들어 사내는 다 마찬가지겠지 하고 애초부터 끝간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련은 일이 지나고 보니 서러웠다.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는 원수 녀석의 종자로 인해 계집으론 마지막인 몸까지 파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부르르 떨렸다. 차라리 이번에 경일이가 죽기나 했으면 저도 마음 편히 물에라도 빠져 죽고 싶었다. 왜 그런 사정을 진작 말하지 않았소? 권은 무색한 한편 동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걸 가지고 평양가 아들을 보고 오시오. 하고 권은 돈 10원을 주었다. 며칠 뒤였다. 권 의사는 연구상 필요로 다른 동리로 옮겨왔는데 권녀가 어찌 알고 10리나 되는 데를 찾아왔다. 어떻게 왔소? 평양 다녀왔소? 네, 그 새끼를 몰래 다려다 집에 두고 왔세다. 권녀는 저녁을 먹고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권의 속 적삼, 양말 같은 것을 주워들고 게을러 나갔다. 권은 구태여 왜 어둡기 전에 가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다. 권은 권녀가 경일의 어미로도 동정이 되었거니와 고독한 젊은 계집으로도 동정이 되었던 것이다. 권녀는 새벽에야 권도 모르게 자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밤에는 또 길 험한 벌판을 건너 권에게 왔다. 권녀는 이렇게 점잖고 다정한 사나이도 세상에 있단 말인가 하고 권을 떨어지기가 싫었다. 한 번은 경일이를 업고 왔다. 중한 병을 앓기도 했지만은 워낙 영양이 부족한 체질인데 어웅하니 까라 앉은 눈이 그래도 남의 눈치에는 예민하게 움직이는 보기 딱한 아이였다. 밤에는 오줌을 싸서 지린내를 피웠다. 게다가 식은땀이 자리를 흥건하게 적시었다. 그 사나운 애비 때문에 소위 정신적 외상을 크게 받은 아이였다. 아침엔 어미가 개울에 나간 새 눈을 떴다. 방안을 둘레둘레 둘러보더니 쭈르르 밖으로 나간다. 밖에도 어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집이건만 부엌을 들어가 보고 뒷간까지 들여다보더니 그만 으아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어머니를 찾니? 하고 물으니 울음을 뚝 그치며 권의 앞으로 왔다. 너희 어멈 저 산 너머로 달아났다? 하니 울음으로 붉어졌던 얼굴이 금세 입술까지 새하얗게 질린다. 너 평양으로 데려다 줄 테니 너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련? 아이는 머리를 도리질하였다. 그럼 엄마 없더라도 나하고 살련?
하니 아이는 그리하겠다는 듯이 앞으로 다가서며 권의 소매를 붙들었다. 권이 그만 도청으로 돌아와야 될 때도 있었지만 경일이 모자 때문에 더욱 일자를 줄이었다. 권은 시원섭섭하였으나 경일의 어미는 이 사나이에게 평생 처음으로 금슬의 정을 안 듯 권을 놓치고는 여러 날을 넋을 잃고 헤매었다. 이듬해 가을 권이 있는 도청에서 산파들의 자격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권이 교관으로 강당에 들어서자 실색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만삭된 인부의 모델로 돈 2원에 팔려와 누운 여자였다. 그는 측면으로 얼른 보아 경일의 어미였다. 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출장 가 있던 때부터 달수를 따져보았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넘으므로 우선 임신의 상대자가 자기가 아닌 것만은 안심하였다. 그러나 도저히 권려인 줄 알고는 그의 하체를 들쳐놓고 여기저기를 주물러 가며 시험을 받기에는 너무나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고 피할 길은 없었다. 모델이 내가 아는 부인이로군. 하고 권은 먼저 경일 어미의 입을 박아놓은 것이다. 시험이 끝난 후 권 의사는 경일 모의 뒤를 따라 바깥으로 나왔다. 바깥에는 양지 쪽 담 밑에서 어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경일이가 몰라보게 살찐 볼따구니로 사과를 움찔거리며 앉아 있었다. 권은 잠깐 돌아서서 보는 사람이 없나 살피고 주머니에서 시제를 털어 종이 쪽에 꿍치었다. 그러나 주려고 돌아서 보니 그들은 어미도 자식도 눈에 띄지 않았다. 큰 길까지 나와보아도 벌써 어디론지 사라졌다. 권은 한참 만에야 권려의 심경을 짐작하였다. 옳지. 다른 사내를 보아서 자식을 뵌 것이 부끄러울 테지. 이태준 작가의 어떤 젊은 어미 잘 들으셨나요? 이태준 작가는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09년 부친이 사망하고 1912년 모친 사망으로 친척집에서 성장합니다. 1921년 휘문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동맹 휴교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퇴학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하면서 쓴 오목료로 1925년 등단하였고요. 도쿄 조치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1927년 귀국합니다. 개벽사 중해일보, 조선중앙일보 기자,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을 지냈고 이화여자 전문학교, 경성보육학교 등에서 작문을 가르쳤습니다. 1933년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이상 등과 구인회 활동을 하였고요. 1939년 문장지를 주재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활동하다가 1946년 월북하였습니다. 북조선 문학예술 총동맹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으나 구인의 활동과 사상성을 이유로 숙청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설가, 수필가, 문장가로서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